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를 상세한 설정과 줄거리에 맞춰 한국어로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고요산방의 속삭임 28의 한지우는 지리산 깊숙한 곳, 세상의 소음이 겨우 발끝에나 닿을까 싶은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고요산방 산방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산장은 부모님이 불의의 산사태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와 그녀가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할머니마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등진 뒤로는 온전히 지우의 몫이 되었다. 짧게 자른 갈색 머리는 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어우러져 야무진 인상을 주었지만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는 때때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툴렀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남긴 상실감과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그녀를 더욱 안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다. 손목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호두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작은 팔찌가 늘 채워져 있었다. 거칠지만 따스했던 할머니의 손길처럼 그 팔찌는 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온기이자 과거와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였다. 며칠째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11월 초 첫눈 소식이 들려올 법한 시기였지만 지리산은 여전히 짙은 비구름에 갇혀 있었다. 산장의 낡은 창문은 밤새 거센 비바람에 덜컹거렸고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빗줄기는 조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지 몰라. 혼잣말을 하며 지우는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산장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두꺼운 우비를 걸쳤다. 오래된 산장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어딘가 말썽을 부리곤 했다. 특히 오늘은 오랜 단골인 김민준 교수가 어린 손녀 소유리와 함께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식물학자인 김 교수는 할머니의 오랜 벗이었고 지우에게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혹여나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앞섰다. 산장 뒤편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있었다. 평소라면 졸졸거리며 흘렀을 작은 계곡물은 성난 짐승처럼 불어나 거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사면 위쪽을 살폈다. 그때였다. 우르르릉, 카르릉.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우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거대한 흙더미와 나뭇가지들이 그녀를 향해 덮쳐왔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에 남은 것은 흙냄새와 함께 자신을 덮치는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손목에서 느껴지는 나무 팔찌의 차가운 감촉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로 아래 흙더미와 나뭇가지에 반쯤 파묻힌 채 미동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피가 흘러내린 이마, 흙투성이가 된 옷까지,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 그것은 분명 자신의 육체였지만 마치 낡은 외투를 벗어던진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전혀. 이게 뭐지? 나 죽은 건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녀는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주변의 풍경은 놀랍도록 생생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마치 한 편의 느린 영화처럼 혹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강렬하게 그녀를 끌어당기는 빛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다. 눈부시지만 따뜻한 빛이었다. 그 빛의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비바람 몰아치는 지리산의 모습은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별들의 강,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꽃밭, 비단처럼 부드러운 안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황홀경에 빠져 주변을 둘러보던 지우의 앞에 빛으로 이루어진 한 존재가 나타났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성별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 존재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워 말거라, 한지우. 목소리는 마치 수만 개의 종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맑고 청아하게, 그러나 생각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었다. 나는 아리아. 너를 안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아리아라고 불린 빛의 존재는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아리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여기는 어디죠? 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곳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곳,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안식처란다. 너는 지금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잠시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아리아는 지우를 데리고 끝없이 펼쳐진 빛의 정원을 거닐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영혼과 짧게 재회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 견뎌왔다, 우리 강아지. 이제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렴.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우는 가슴 깊이 사무치는 위로와 사랑을 느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리아는 지우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주의 질서, 산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우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다시 깨닫는 것처럼 아리아의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지 끝이 아니었음을,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다. 문득 아리아가 걸음을 멈추고 지우를 돌아보았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란다, 지우야. 선택이라니요? 내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단다. 이곳에 남아 영원한 평화 속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내가 왔던 세상으로 돌아가 아직 남은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이곳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곳.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내리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자신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김민준 교수, 해맑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던 소유리의 얼굴, 그리고 아직 자신이 풀어야 할 삶의 숙제가 남아있다는 막연한 느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나무 팔찌를 매만졌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돌아가겠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서 제 삶을 살아내겠어요. 아리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돌아가거든 네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렴. 가장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품고 돌아가거라. 그것이 내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니. 아리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지우의 눈앞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지리산 계곡에서 물놀이하며 환하게 웃었던 기억, 소유리가 서툰 솜씨로 그린 자신과 동물 친구들 그림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가슴 벅찬 사랑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다. 순간 거대한 빛이 그녀를 감쌌고 지우는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격렬한 소용돌이와 함께 의식을 잃었다. 지우야, 한지우! 정신 차려야 한다. 누군가 자신을 흔들며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지우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흙투성이가 된 김민준 교수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교수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지독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나흘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김민준 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 지리산의 차가운 흙 속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지리산과 그곳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아리아의 목소리, 할머니의 미소, 빛의 정원에서 느꼈던 평화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김민준 교수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고 소율이는 서툰 글씨로 지우 언니 빨리 나으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적은 그림 편지를 보내왔다. 지우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꼈을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퇴원 후 지우는 다시 고요산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산장은 폭우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이 차갑고 외로운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산장을 정리하고 부서진 곳을 수리했다. 예전처럼 혼자였지만 더 이상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보는 그녀의 시각이었다. 나뭇잎의 작은 흔들림, 바람의 속삭임,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부모님의 죽음은 여전히 슬펐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그분들은 다른 형태로 자신의 곁에 함께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민준 교수와 소율이가 다시 산장을 찾았다. 소율이는 지우에게 자신이 그린 지리산 풍경화를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와 함께 마치 살아있는 듯한 동물 친구들이 뛰놀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아. 지우는 소율이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어두운 소녀가 아니었다. 저녁 무렵 지우는 김민준 교수와 함께 마루에 앉아 따뜻한 약초차를 마셨다. 지리산의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교수님, 혹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게 꺼낸 지우의 질문에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글쎄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겠지. 하지만 나는 믿는단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마치 저기 저 지리산의 나무들처럼 말이다. 김 교수의 말은 지우가 아리아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김 교수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그들의 함께 눈물 짓기도 했고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만들어준 나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팔찌는 단순한 과거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특별한 여정의 증표이자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이른 새벽, 지우는 산장 앞마당에 나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밤새 지리산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웅장한 천왕봉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장엄하고 성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붉은 해가 산마루 위로 완전히 떠오르자 따스한 햇살이 지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쩌면 삶이란 이토록 찬란한 아픔과 기쁨을 배우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손목의 나무 팔찌가 아침 햇살에 유난히 반짝였다.